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오라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슈퍼 사이클에 들어섰다. 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HBM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 잘 아시듯이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주가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거품의 정점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지, 자, 그건 한번 봐야 되겠지만, 거품이면 털고 나와야 되겠고, 새로운 시작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가 지금 이제 정확한 이야기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메모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가격이 폭등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생산 능력의 잠식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기 HBM의 생산을 위해서 D램의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단계는 HBM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즉 AI 서버는 막대한 양의 특수 HBM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2단계 와서는 라인이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공장들이 일반 메모리 라인을 갖다 HBM 생산용으로 전환한다. 즉 D램을 갖다가 H로 일단은 전환한다. 자,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건데, 자, 3단계에 들어서는 생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웨이퍼 한 장당에 지금 이제 HBM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3분의 1밖에는 D램을 갖다가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요 부분은 계속해서 누락이 되겠죠. 공급이 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해서 급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메모리에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1분기 메모리 가격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PC라든지 서버 D램 가격 있죠. 그것이 60% 정도 올랐고, 자, 마찬가지로 기업용 SSD 이것도 한 38%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판매자 중심에 지금 우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도 많이, 인벤토리도 많이 떨어져서 2주에서 3주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잘 팔리고 D램 가격이 D램이 많이 없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에 왜 그렇게 일단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있느냐? SK 하이닉스 이코르 TSM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 이 정도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TSMC가 없으면은 반도체가 안 나오듯이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GPU가 안 나온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챔피언의 자리를 계속해서 굳히고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돌아온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아무래도 지금 HBM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었고, 자, 앞으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점유율도 조금씩 높여져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성장을 갖다 좀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종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음 격정지는 HBM4라는 거죠. 메모리 기술의 전쟁이 이제 끝판을 이루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일단 바뀐다는 겁니다. 메모리하고 로직 칩을 갖다가 하나로 해버린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순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각각 가는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가는 방법과 삼성이 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자, 특별히 SK 하이닉스 같은 TSMC하고 같이 가겠다. 그 뜻을 밝히고 있죠.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같이 가겠다. 저 원티로서 같이 가겠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자기가 완전히 다 해버리겠다. 턴키 방식으로서. 자,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라든지 패키징 이런 것들 다 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되면서 또 수익성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빅테크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특별히 SK라든지 TSMC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일단 지금 이제 현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현상이 지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최종적인 평균을 봤을 때 리스크도 있고 보상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가면 리스크가 있고 어떤 식의 보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봐서 AI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AI가 필요하겠죠. 칩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버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더 많이 필요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온디바이스 안에도 AI가 들어가야 된다. PC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딸리고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자, 또 다른 이제 역풍도 조금은 있다는 거겠죠. 유르투익 산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하려면 다시금 협상을 하자.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역풍도 좀 있죠.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더 지어라. 돈을 더 갖다 내라. 이런 역풍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투자 스타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두 가지로 나서 비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과 모멘텀이 있고 여기는 가치라든지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장이다. HBM의 리더십이 있고 다각화된 사업이 있겠죠. 그래서 AI 파트너의 프리미엄이 있는 반면에 밸류에이션을 따라잡는 그런 입점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가면 좋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이런 식의 지금 이제 분류를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평균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12배수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1배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6배수 정도 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조금은 아무래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1년 동안 평균만 놓고 봐서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매출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매출이 얼마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녹색은 삼성이고 밑에 있는 것은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서 2006년도에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43%에서 삼성은 70%까지 뛰죠. 그러니까 주가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10%에서 36%로 지금 이제 3배 정도 뛰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7년도 거를 이제 서서히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중반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지금 모습에서 70에서 20% 줄어들죠. 삼성도 줄어들고 그다음 하이닉스는 6%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줄어든다는 게 좀 매출의 성장이 줄어든다는 말은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은 아무래도 올라갔던 것이 조금 하락할 수가 있다. 지금은 가기는 가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한 3개월 정도는 더 갈 수가 있겠지만 조금 지금부터는 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많이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조금씩은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막판 불꽃을 향해서 좀 가는 느낌이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론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녹색입니다. 녹색이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매출의 성장률 역시도 2027년도에 마이크론 역시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100%까지 됐던 것이 이 밑에 오면 거의 지금 이제 22%, 20%까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2027년도가 거의 지금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의 성장률도 대단하지만은 중요한 건 옛날보다는 100% 이럴 때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주가가 하향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피크인데 그 다음부터 2017년도로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때 일단 중반기 정도 돼서는 주가 자체가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EPS도 한번 봐야 되겠죠. EPS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거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파란 선 있죠. 이건 일단 삼성전자다 말씀을 드렸고 밑에 있는 것은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15년도에서 6년도에 갈 때는 97%에서 89% 비슷한 모양이 있고, 자, 대신에 하이닉스는 22%에서 192%까지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해도 주가의 지금 이익률은 대단한 건데 2027년도가 되면 거의 두 개다가 18%로 엄청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일단 이익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때까지가 아무래도 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가 아무래도 두 개 업체는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있죠. 이거 일단 좀 초록색이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마이크론 역시도 2025년도 있죠. 이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6년도 보니까 지금 이제 300%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2017년도 가까이 되면 27%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3사들이 거의 다가 2017년도에 되면 거의 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EPS 성장률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7년도를 좀 조심하시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도 조금은 2020년도 중반기라든지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1년 정도 더 갈 수가 있겠죠. 더 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많이 올라올 때부터는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차트 하나 보시면 캐시프롬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캐시프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베스트를 통해서 투자 활동, 그 다음 파이낸스, 즉 말해서 재무 활동,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하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 계좌 중에서 자, 거기서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2015년도와 2016년 넘어갈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때까지는 성장이 가파르다가 조금 일단 성장이 멈추고 있죠. 그러다가 2027년도에 되면 성장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 빨간 거는 이거는 좀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니까 많이는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줄어든다는 게 저기 그래프 자체가 선이 줄어든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도 역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서는 좀 내려가는 데가 있는 것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피크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말은 주가 자체도 좀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조금은 더 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너무 포모에 쌓일 필요는 없겠고 먹으신 분들은 일부는 익절 하시고 또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서 먹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일단 많이 폭락을 하면 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한 여기서 잡기는 좀 두려울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길 이건 GP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총 이익 마진이죠. 이건 매출 있죠. 레브뉴에서 코스트 오브 레브뉴 매출의 원가 있죠. 그걸 빼버리게 되면 총 이익이 남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뺐으니까 자, 그걸 매출로 나눠준 것이 총 이익이다. 매출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타났냐 그 GP 마진이죠. 자, 그래서 지금 MU 같은 건 요게 파란 게 MU입니다. MU 같은 거에서는 2025년도하고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2017년도까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이제 보라색 이쪽에는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5년도에서 MU 자체는 40%, 그 다음 여기는 65%까지 많이 늘어났죠. 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GP 마진이 67%로 별로 안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8%에서 2015년도, 2016년도는 51%까지 늘어났다가 2027년도니까 줄어들죠. 2026년도에서 7년도 갈 땐 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8에서 2015년도, 2016년도 66%까지 갔던 것이 2017년도 되니까 65%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EPS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총 GP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서 6년도까지 올라가는데 자, 그다음부터 플랫 아니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니까 자, 아무래도 이렇게 GP 마진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말은 총 이익이 줄어들겠죠. 뭐 코스트가 높아진다든지 매출이 감소되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좀 감소된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가 피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6년도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지금 초창기니까 조금은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개월 앞으로 뭐 3개월 아니면은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조금씩은 익절을 해 나가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PB 레이쇼를 많이 썼습니다. PB 레이쇼를 많이 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장부 가치죠. 자, 그때는 사이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자, 지금은 일단 사이클 중심이 아니고 계속해서 AI 때문에 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PER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옛날 거 이제 고집하면 안 된다. 느립니다. 느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옛날 걸 고집할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PER 쓰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2025년도에 P 레이쇼는 지금 EPS는 55,000원입니다. 근데 2010년도는 10만 원이 넘어갈 거고 2027년도가 되면은 124,933까지 갈 거겠죠. 이 정도로 간다는 겁니다. EPS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배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배수를 본다면 올타임으로 했을 때 지금 보시는 8.48배수가 되고 있으니까 8.48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때 8.48배수입니다. 뭐 다른 거 지금 MU 같은 경우는 10배수가 훨씬 넘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8.48배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8.48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대죠. 여기가 124,933입니다. 124,933에다가 8.48배수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게 되면 실질적인 가격은 지금 100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100만 5만 원 정도, 10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100만 원 정도를 봤을 때 지금 모습에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100만 원이니까 이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한 25%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남긴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서 거래를 하시자 그 말씀이죠. 아무래도 2027년도를 분기로 했을 때 2016년도 말이라든지 중순 정도 가면은 또 피크를 치고 한번 내려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조심하자 그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항상 조심을 하시고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흥분하시자.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5파까지 가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면서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이제부터 슬슬 좀 매도 관점에서 준비하시고 없는 분들은 좀 많이 빠진다 했을 때는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한 6,061원, 그 다음에 2016년도는 17,000원까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죠. 이걸 반영해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7년도 되면 17,484 되고 있죠. 그래서 6년도에서 7년도는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요번에 일단은 피크로서 엄청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가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P 레이쇼 좀 올타임으로 봤을 때는 한 12배수 주고 있다. 뭐 13배수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좋게 봐서 한 13배수까지 한번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자, 평균이니까 좀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3배수 정도 줬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해서 한 12배수 주는 걸로 하시죠. 12배수에다가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있죠. 그래서 17,484입니다. 17,484원. 자, 그렇게 했을 때 주가를 본다면 20만 9천 원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해서 21만 원대, 20만 원대 조금 더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좀 올라가는 폭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폭이 본다면 적어도 한 지금 이제 30%, 한 4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 올라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좀 조심을 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꺾여서 완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가는데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면서 따라갈 때고 만약에 좀 많이 꺾인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인데 매수하실 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자. 자, 그 뜻이겠죠. 아직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더 가지 않겠는가. 3에서 6개월 정도는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심할 때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오라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이때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어떻게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많이 뛰었죠. 그때가 어닝이 발표되면서 오픈AI고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자, 그 때문에 갭으로 상승하면서 오라클의 시대가 열린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후부터 주가가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왜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후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른 것보다는 신뢰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채권자 소송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 자,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달 초에 오픈AI 파트너십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증폭이 됐죠.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2025년도 9월 25일 날에 일반 목적입니다. 일반 목적으로 18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2015년도 1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오픈AI의 계약을 위해서 380억 달러가 추가적인 부채가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런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18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놓고 또 380억 달러 추가의 부채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싼 이자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하면서 채권자들의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경영진은 막대한 자금 소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투자자들 기만했던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투자자와 경영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었다. 요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두 번째 단서는 아무래도 재무적인 블랙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캐시카우에서 캐시번으로 일단 완전히 돈이 다 소모되고 없다는 거겠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자, 그것이 프리캐시프로 있죠. 잉여 현금 흐름. 요거 자체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자본 지출을 모두 감당하고 남은 현금, 실질적인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프로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오퍼레이팅 캐시프로 있죠. 내 현금 흐름. 즉, 내가 영업 현금 활동을 통해서 번 돈에서 자본 지출 있죠. 캐펙스를 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 빼고 나서 얼마 정도의 돈이 남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완전히 다 소멸되고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캐시프로가 상당히 넘쳐났는데 이제는 한 분기 만에 완전히 소진되면서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걸 실질적 숫자로 본다면은 10빌리언이나 10빌리언이나 없어졌다는 건데 2020년도 2분기 한 분기 만에 이 정도의 돈이 없어졌다. 13조 원이 지금 사라졌다. 블랙홀로 빠르들어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갖다가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총 부채가 1,417달러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총 부채가. 그래서 빅테크 중에 최고 수준이 되고 있고 순부채는 1,119억 달러. 부채에서 연금을 뺀 게 이 정도로 부채가 많이 남았다. 부채 대비해서 이비타 대비해서 부채가 4배수나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영업 이익보다는 부채가 4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에서 한 단계가 초과되고 있다. 거의 지금 이제 뭐 BBB 등급까지 가 있다. 신용 전망이 부정적이고 S&P라든지 무디스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부채가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지표 자체에서 본다면 이런 돈들이 프리캐시프로 완전히 없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오라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현금 소각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자본 지출이다. 캐펙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 본다면 한 7빌리언, 한 70억 달러 정도 들어갔던 것이 2020년도에 되니까 500억 달러까지 더 들어간다. 자, 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건 하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부채 대비해서 이비타 있죠. 내 돈을 번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제 내 버는 돈에 비해서 부채가 4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부채가 많았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거 캐펙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모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 올인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와 실행력에 건 성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박을 할 때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자,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전기라는 겁니다. 전기 다른 게 아니라 자,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전기력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집니다. 제가 사는 올랜도도 불이 한 번씩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자,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전기가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3년에서 한 7년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린다는 거겠죠. 자, 이 정도로 일단 전기력이 많이 필요하다. 자, 데이터 센터 역시도 전기가 계속해서 들어가야만이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겠고, 자, 전기 없이는 GPU 이런 것들 다 지금 이제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데이터 센터가 다 건립이 되고 후에도 전기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유가 그게 있죠. 데이터 센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전기는 계속해서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라클은 어떤 식의 지금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느냐. 자, 투 트랙을 갖고 있는데 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형 원자로 있죠. 소형 원자로 SMR 요걸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2030년도 가야만이 될까 말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지금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는 2028년도 정도 가야만이 아무래도 이익이 약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는 2030년도 정도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5년인데 답이 없다는 거겠죠. 근데 90일 안에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화석연료 있죠. 그걸 가지고 숄텀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석연료다. 자, 화석연료 하려면 결론은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석탄 이런 거 떼야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옆에다 놓고 지금 석탄을 떼어서 전기를 갖다가 지금 화력으로 땡겨야겠다. 자, 그거를 갖다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땐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 지금 오라클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일단 강세론과 약세론이 오라클의 두 미래를 갖다 가져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강세론과 지금 약세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결론을 일단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부채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부채 대비해서 지금 이비타라고 말씀드렸죠. 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안 땡기고 더 많은 일단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400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자, 거기다가 계속 수주가 다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발주를 갖다 다 받아낼 때, 자, 그렇지 않고 부채만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120달러도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자, 그거는 일단 부채에 달리면서 수주에 달려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관계의 극과 극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오라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지표를 본다면 매출의 전환율이 빨리 일어나느냐,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빨리 전환되느냐, 자, 그게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얼마나 빨리 실제로 가동되고 있느냐, 저게 되겠죠.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자금 조달 방식에서는 추가 자금을 부채로 또 조달하는지 아니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조달하는지 제대로 된 조달 방식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세 가지를 체킹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출로 전환될지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 자금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 세 가지가 지금 아무래도 오라클에 지금 이제 가장 그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라클 자체가 AI 제국이 건설할지 부채 늪에 빠질지 요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CEO 있죠. 뭐 지금은 CTO입니다. CTO에다가 레리 엘리슨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회장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요 사람이 업력이라든지 경력, 자, 이런 것들 오라클의 창시자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일론 머스크도 칭찬했던 사람이고, 저 어느 정도 사업의 수완도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가 지금은 좀 지켜볼 때가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요 두 개 차트 한번 볼 것 같으면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건 EPS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 빨간 거 있죠. 그건 매출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25년도, 6년도, 7년도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적어도 6년도까지는 아무래도 EPS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도 되면 EPS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EPS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2028년도 되면은 계속해서 EPS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다. 매출은 28%, 47%까지 고점을 치면서 올라가는 것이 2028년도까지 올라가고, 자, 매출 EPS도 마찬가지 34%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2027년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EPS가 7%까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EPS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요 빨간 거 있죠. 여기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입니다. 즉 말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캐펙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본 지출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그걸 한번 비교해 볼 되겠죠. 그래서 2026년도를 본다면 2010년도에도 역시나 이제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은 26,000인데 저 지금 캐펙스가 5만이나 들어가고 있죠. 더블이나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익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27년도가 되더라도 36,000이죠.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자, 그런데 지금 캐펙스는 56,000이나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 2028년도 되면은 지금 이제 남는 돈이, 지금 이익을 받는 돈이 53,000. 그 다음에 일단 69,000이죠.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는 적자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캐펙스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 2029년도 정도 되면은 77,000 버는데, 저 그때는 75,000이니까 요때 되면 좀 플러스가 되고 있다. 즉 말해서 자, 캐펙스보다도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적어도 2029년도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면서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지경에 있다는 거겠죠. 캐펙스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은, 자, 아무래도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돈이 더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더 많이 못 벌면서 이것들이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일단 프리캐시 프로로 일단 나타낸 것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프리캐시 프로죠. 요때까지만 보더라도 2024년도까지만 해도 프리캐시 프로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프리캐시 프로 공식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에서 지금 이제 자본 지출 있죠. 요 파란 거 캐펙스, 요걸 뺀 게 프리캐시 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식으로 나온 것이 이것이 이제 프리캐시 프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요때까지는 프리캐시 프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계속되는 그런 이제 캐시카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캐시카우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뭐 황금 손에 일단은 황금 소가 되고 있었죠. 소가 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캐시 번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번이 일어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보라색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됐다가 그 다음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2029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2028년도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적어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일단 영업이익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에 있는 것이 현재 모술수 오라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올라갈 기미가 안 보니까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걸 갖고 해봐야 되겠죠. 7.94입니다. 7.94. EPS가 7.94고, 오라클의 지금 현재 모습에서 5년 평균 있죠. 아니면 5년 평균이 아니면 뭐 절대적으로 이때까지 했던 평균을 보게 되면 16.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값을 봤을 때 상당히 일단 저평가 보고 있죠. 그래서 한 2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배수 정도 줬을 때 지금 모습에서 7.94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7.94에다가 20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0배수 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16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가 일단 아무래도 적정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160불대라든지 150불대 있죠. 그 라인 때가 지금 이제 20주선입니다. 그러니까 20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보통 보면은 20주선에 지금 내려온다든지 약간 내려온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좋은 주식들에 한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오라클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확실한 뉴스 나오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자, 근데 그것이 나오는 시점은 아무래도 요번에 실적 발표 때 있죠. 자, 그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것이 3월 달입니다. 3월 9일 날. 자, 근데 그때까지는 주가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물탈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타서도 안 되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때지.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도 아니다.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를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간 후에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문제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뉴스를 낼지, 자, 그것이 일단은 관건이다. 아까 보셨던 세 가지 그런 것들을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